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감자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20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오던 한 남성이 어머니의 충격적인 목격담으로 시작된 믿기 힘든 진실을 마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의 평범했던 일상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자씨. 저는 올해 50살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서인데요. 지금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5살 연상인 아내와 결혼해서 20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올해 54살이고 교육 관련 사업을 하면서 강의도 병행하는 능력 있는 여성이에요. 아이들은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이미 독립했고 둘째와 셋째 딸들은 대학생으로 저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아내는 일 때문에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셋째 딸 수진이는 저와 성격은 전혀 달랐지만 그래서 더 예뻐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와 닮지 않아서 더 특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뀐 건 지난달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지금 어디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는 잠깐 말을 멈추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호야. 어머니가 지금 친구들하고 시내 대형 카페에 와 있는데 말이다. 네 아내가 낯선 남자랑 같이 들어오는 걸 봤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어머니, 뭐라고요? 우리 선영이가요? 응, 분명히 선영이야. 어머니가 며느리 얼굴을 모를 리 없잖아. 그런데 모르는 남자랑 손잡고 들어오더라고.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잠깐 정신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둘 다 사라져버렸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분명히 아침에 회사에 간다고 하고 나갔거든요.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 미리 드세요라고 말하면서요. 혹시 어머니가 잘못 보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머니는 시력도 좋으시고 며느리 얼굴을 헷갈릴 분이 아니셨거든요. 저녁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영아,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회사 갔다가 왔지, 왜? 혹시 누구 만나기라도 했어? 어머니가 시내에서 니를 봤다는데. 아내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더니 곧바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직장 동료랑 잠깐 커피 마셨지.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남자랑 있는 걸 봤다고 하셔서. 남자 동료야. 우리 업계에서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 그런 것도 모르고 의심부터 하네. 아내는 오히려 저를 탓하는 투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여동생 정미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이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정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빠 이참에 한번 확인해보지 그래. 뭘 확인하라는 거야? 수진이 친자 확인 검사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친자 확인 검사라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정미야,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오빠, 솔직히 말해봐. 수진이 키우면서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봤어? 정미의 말을 듣고 보니 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수진이는 정말로 저와 하나도 닮지 않았거든요. 외모는 물론이고 성격, 식습관, 취미까지. 심지어 친가와 외가를 통틀어서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수진이가 유일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유전이란 게 신기하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정미의 말을 듣고 나니
묘한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오빠 확인해 보는 게 나쁠 거 없잖아. 만약 진짜 오빠 딸이면 의심했던 걸 사과하면 되는 거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저는 어머니께 사진을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카페에서 보신 남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이 사진 좀 봐주세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즉시 알아보셨어요. 어머나, 이 사람이야. 선영이랑 카페에 들어가는 걸 봤던 바로 이 남자야. 어머니의 확인으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어요. 아내는 분명히 이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고 수진이 역시 그 남자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어머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호야, 이건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네가 20년을 속아서 살았단 말이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어머니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며느리라고 믿고 아껴주셨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셨으니까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였죠. 증거가 확실하시네요. 사진도 선명하고 시간과 장소도 명확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상간자가 누구인지 신원 확인은 되셨나요? 그건 아직인데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아내분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직장 동료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아내 회사에 은밀히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아내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팀장급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됐죠. 기혼자였고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저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자가 자신의 아내까지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정호 씨,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는 그냥 동료 관계예요. 남자는 자신의 아내 앞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정말 아무 일 없었어. 그냥 업무상 미팅이었다고. 그의 아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 아내에게 직접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걸 보세요. 그쪽 남편이 제 아내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그 여자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여보, 이게 뭐야? 정말로 모텔에 갔었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남자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아내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후 저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스토킹, 불법 촬영, 모욕 혐의로 고발당하셨습니다. 출석하셔야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 고발을 당한 거죠? 경찰서에 가보니 바로 그 남자와 제 아내가 저를 고발한 거였어요. 이 사람이 저희를 스토킹했어요.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요. 아내는 경찰관 앞에서 떳떳하게 말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요. 그리고 저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동료 관계인데 이 사람이 의심병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다니요. 저는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해서 증거를 확보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이게 범죄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발뺌했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호 씨, 이렇게 서로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상간자 소송 취하해 주시면 저희도 고발을 취하하겠어요. 정말 뻔뻔한 제안이었어요.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거래를 하자고 하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법정 공방이 계속됐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더 힘든 건 집안 분위기였어요. 아내는 저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무슨 일인지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 엄마랑 왜 싸워요? 집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요. 괜찮다, 수진아. 어른들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성적도 떨어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몇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저는 승소했어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항소를 제기했어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한 거예요. 결혼 전 네 아파트도 반 달라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반 달라고. 정말 뻔뻔하네요. 변호사도 어이없어 했어요. 모든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고 의뢰인 돈으로 마련한 거 맞죠? 네, 맞아요. 통장 내역도 다 있어요. 그럼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버틸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수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수진이네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면서. 수진이는 진짜 아빠 딸이 아니라면서. 아이들의 소문은 빨랐어요. 법정 공방이 지역신문에 실리면서 동네에 소문이 퍼진 거죠. 수진이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울면서 물어봤어요. 아빠, 저 정말 아빠 딸 아니에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순수한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수진아, 그런 소리 듣지 마. 넌 아빠의 소중한 딸이야. 정말요? 그럼 왜 엄마는 아빠랑 싸우고 있어요? 어른들 일은 복잡해. 하지만 아빠가 수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수진이는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옳은 걸까? 수진이를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 법적으로는 제가 이기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둘째 딸 민지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거든요. 아빠, 수진이가 이상해요. 자꾸 혼자 울고 있고 밤에 잠꼬대도 해요. 무슨 잠꼬대? 아빠 버리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진이가 혼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빠, 수진이가 일기장에 뭔가 쓰고 있던데. 제가 실수로 봤는데 너무 슬픈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는데? 자기가 아빠한테 짐이 되는 것 같다고. 아빠가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어린아이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수진이 방에 조용히 들어가 봤어요. 수진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는데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책상 위에 일기장이 열려져 있었어요. 민지 말대로 너무 슬픈 내용이었어요.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다 제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아빠 진짜 딸이 아니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아빠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셔서. 하지만 아빠를 정말 사랑해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이런 깊은 생각을 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20년 동안 쌓아온 부녀의 정이 그 어떤 DNA 검사 결과보다 소중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결국 저는 정미의 말에 설득되어 며칠 후 아내 몰래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진이의 머리카락 몇 올과 제 머리카락을 가져가서 DNA 검사를 의뢰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0%.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20살짜리 수진이가,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딸이 제 친자가 아니라니요. 그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수진이를 처음 안아봤을 때의 감동, 첫걸음말을 뗐을 때의 기쁨, 아빠라고 불러줬을 때의 벅찬 감정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수진이가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수진이를 보면서 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가 좀 피곤해서 그래, 수진아. 그럼 일찍 주무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이렇게 착한 아이가 정말 제 딸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아내와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영아, 혹시 수진이에 대해서 말해줄 게 있어? 아내는 TV를 보면서 대답했어요. 수진이? 수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라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수진이가 정말 내 딸이 맞나?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곧바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호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20년을 키워놓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미안해,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긴 뭐가 궁금해. 네가 직접 낳은 걸 봤잖아. 아내는 화가 난 듯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의 아내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틀 뒤 아내가 먼저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말투였어요. 정호야, 며칠 전에 수진이에 대해서 물어본 거. 사실은 말해줄 게 있어. 저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뭔데? 아내는 한참 말을 못하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20년 전의 일이야. 네가 출장 많이 다닐 때였잖아. 나도 일 때문에 야근하고 출장 다니고 그랬는데. 응, 그때가 어쨌다고. 어느 날 회사 회식이 있었어. 늦게 끝나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 기사가 나한테.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성폭행을 당했어. 그래서 수진이를 임신하게 된 거야.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성폭행? 그럼 수진이는? 그럼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어? 너무 끔찍한 기억이어서. 방어 본능 때문에 기억을 지워버린 것 같아. 지금도 그때 일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아내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정호야. 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 네가 날 떠날까봐, 수진이를 받아주지 않을까봐.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면 왜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20년 전 수진이를 임신했을 때 아내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고 활발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울면서 말하는데 더 이상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 선영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수진이는 우리 딸이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딸이야.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아내가 그렇게 충격적인 고백을 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내의 대학 동창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가고 아내 혼자 갔는데
늦은 밤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어. 아내는 신이 나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누구와 춤을 췄는지, 어떤 음식이 맛있었는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그렇게 끔찍한 과거를 고백하며 울던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물론 결혼식이 즐거울 수는 있죠. 하지만 평소 아내 성격을 봤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최소한 몇 달은 우울해했을 텐데.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선영아, 네가 말한 그 일, 정말 맞는 거지? 무슨 일? 수진이 아버지 말이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맞지? 아내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정호야, 네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은 무슨? 나한테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네가 먼저 위로해주고 안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의심부터 하고. 아내는 울면서 등을 돌렸어요. 저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평일에는 정말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집에 있으면서 별다른 외출은 하지 않았고요. 전화도 제 앞에서 받았고 문자도 숨기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보신 것도 정말 직장 동료와의 업무 미팅일 수도 있고 수진이 일도 정말 그런 끔찍한 사건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특히 수진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이 아이가 정말 제 딸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20년을 키우면서 쌓인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은 제가 연차를 냈던 날이었어요. 좀 피곤해서 하루 쉬려고 했는데 아내가 평소처럼 출근한다고 나갔거든요. 오늘 회의가 많아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미리 드세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는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정말 회사에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차를 몰고 아내 회사 근처까지 갔어요. 아내를 회사 앞에서 내려준 후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11시, 12시.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내는 회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역시 회사에 있구나. 내가 너무 의심을 많이 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어요. 12시 반쯤 됐을까요? 갑자기 아내가 회사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그 남자는 어머니가 카페에서 봤다고 하신 바로 그 사람 같았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택시를 잡아탔어요. 저는 급하게 제 차로 따라갔습니다. 택시는 회사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멈췄어요. 그곳은 작은 모텔가가 있는 동네였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택시에서 내려서 주위를 둘러본 후 한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20년을 함께한 아내가,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다니.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모텔 간판과 함께 두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을 찍었거든요. 2시간 후 아내와 그 남자가 모텔에서 나왔어요. 여전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저는 그 모습까지 다 촬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져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6시가 넘어서였죠.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어. 저녁은 먹었어?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마치 정말로 회의만 하고 온 것처럼요. 응, 먹었어. 니도 빨리 먹어. 저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아내는 분명히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요. 그렇다면 20년 전 수진이를 임신했을 때도 성폭행이 아니라 불륜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아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수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리고 아내는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20년을 함께 살면서 전혀 몰랐던 건가?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여전히 평소와 똑같았어요.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중요한 미팅이라니. 그게 바로 그 남자와의 만남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제 저는 결정해야 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수진이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어요. 수진이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를 만들어서 예쁘게 접시에 담았죠.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수진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어요. 수진이 얼굴 보고 싶어서.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거든. 에잇, 아빠 갑자기 왜 이래요? 수진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수진이의 밝은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야겠다고요. 법정 다툼은 계속됐지만 저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수진이 앞에서 우울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몇 주 후 2심 판결도 저희 쪽 승리로 끝났어요. 상대방은 상고를 포기했고 결국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죠. 제가 당한 역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수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일찍 들어왔는데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수진아, 무슨 일 있었어? 아빠. 친구들이 또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아빠 진짜 딸이 아니라고.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제가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다고 했어요. 진짜 아빠 딸이 맞는지.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진이도 이미 19살이었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거든요. 수진아, 아빠랑 조용한 곳에서 얘기 좀 할까?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혹시 놀라더라도 끝까지 들어줄 수 있지? 네, 아빠. 사실은 친구들 말이 맞아. 수진이는 아빠의 친자가 아니야.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가 수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아빠. 수진아, 혈연관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아빠는 수진이를 키우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 수진이 첫걸음마 뗄 때, 첫 말할 때, 학교 다닐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아빠에게는 너무 소중한 추억이야.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정말 누구 딸이에요? 수진아, 니는 이정호의 딸이야. 20년 동안 아빠가 키운 소중한 딸이고 앞으로도 계속 아빠 딸이야. 하지만 혈연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이번에는 제가 깜짝 놀랄 차례였어요.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요. 친구들이 계속 그런 말을 해서.
그리고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다고 해서 혼자 생각해봤는데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럴 수가. 수진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무서웠어요. 아빠가 저를 버릴까봐. 진짜 딸이 아니라는 걸 아빠가 알면 저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수진아. 하지만 아빠는 계속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진짜 딸처럼. 아니, 진짜 딸보다 더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빠를 진짜 아빠처럼 사랑하게 됐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 제가 일기장에 쓴 거 봤죠? 어떻게 알았어? 일기장 위치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아빠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저 정말 아빠 딸이 되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성도 바꾸고 싶어요. 엄마 성 말고 아빠 성으로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를 꽉 안아주면서 같이 울었어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아빠 딸이어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 이런 좋은 아빠를 만나게 해줘서. 그날 저희는 공원 벤치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둘째 딸 민지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언니가 우리 친언니가 아니라고. 응,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하죠. 언니는 언니예요. 혈연 관계가 뭐가 중요해요. 민지도 수진이를 꽉 안아줬어요. 몇 달 후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소송도 모두 끝났어요. 아내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소송 비용만 날렸죠.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 다른 도시로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수진이와 더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됐으니까요. 수진이는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성을 바꿨어요. 이제 진짜로 이수진이가 됐죠. 그리고 얼마 전 수진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교육학과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수진아. 니라면 분명히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가끔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수진이는 요즘 제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아빠, 전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를 만났거든요. 아빠도 마찬가지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딸을 얻었으니까. 혈연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함께 웃고 울며 쌓아온 추억들이 그 어떤 DNA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든다는 걸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물어봐요.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제 딸이에요. 20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키운 진짜 딸이에요. 수진이도 이제 당당해요. 친구들이 놀려도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맞아, 나는 아빠 친자가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혈연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야. 지난주에는 수진이가 아빠의 날 선물을 줬어요. 직접 쓴 편지였는데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아빠, 저를 낳아주지는 않으셨지만 진짜 아빠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어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전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계속 아빠의 딸로 살게 해주세요. 이 편지는 제 인생 최고의 보물이에요. 감자씨,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실 청취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느냐라는 걸요. 수진이와 민지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라면 못 이겨낼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청취자분들도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자씨, 그리고 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앞으로도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